안녕하세요. 코인유다 김영입니다. 이번에 기사는 비트코인 다시 오른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반등 신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상대 강도 지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다이버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해설부터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가 뭐냐? 다이버전스가 뭐냐? 이것이 주식 용어죠. 주식의 보조 지표를 얘기하는 거지만 코인에는 어떤 것일까요? 상대 강도 지수를 갖다가 RSI라고 하는데 이것은 코인에서 얘기하면요. 위에 매도 저항선하고 아래 매수 지지선의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공격적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코인에서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면 그 오더북 있잖아요. 바이낸스 오더북 제일 하단에 보면 매수 누락분하고 매도 누적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매수 누적분이 만일 적다 하면 그 적은 게 25대 75다. 그러면 어느 쪽이 공격적이냐 하면은 매수가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리밋으로 대기한 물량이거든요. 공격하려면 대기하면 안 되잖아요. 빼가지고 시장가로 사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공수지표라고 합니다. 이 공수지표는 정말 도움이 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주로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빨리빨리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단타할 때는 좋을지 모르나 우리가 그렇게 단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순간에 시장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는 바로 공수지표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만 우리가 잠깐 이용을 합니다. 이게 주식에서는 RSI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데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측이 세냐, 매도 측이 세냐, 이런 것을 공수지표로 하고 주식에서는 상대 강도, 어느 쪽이 강하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요. 주식에서 다이버전스라는 말은 어떤 주식의 지표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표는 오르는데 가격은 떨어진다? 거꾸로 되죠, 서로. 또 지표는 떨어지는데 가격은 오른다? 이것이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엇갈리는 거죠. 지표하고 실제 가격이 엇갈리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코인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코인에서는 시세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시황지수가 있죠. 시황지수가 있고 이게 바로 시세의 흐름을 좌우하는 건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버린단 말이죠. 시황지수는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것은 다이버전스죠. 반대로 시황지수가 오르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버린다? 이것도 엇박자죠. 이것도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요. 거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횡보나 보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일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면요. 시황지수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다이버전스가 해소돼서 시황지수가 내려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가면 그 일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RSI하고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지금 용어 해설부터 하고 이 기사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사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상대 강도지수 RSI는 가격이 저점을 낮추는 동안,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저점으로 향하는 동안 RSI는 더 높은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면 강세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상승 반전 직전에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도 다이버전스가 일어나서 높은 지수가 나오면 이것은 가격이 오른다. 이런 원리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거고요. 한편 디지털 자산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은 RSI 강세 다이버전스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전형적인 반등 전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RSI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격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현상은 통상 상승 전환의 신호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렉트 캐피털은 과거에도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 2024년 8월에도 같은 패턴이 관측됐으며 이후에는 모두 상승장에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다이버전스를 근거로 해서 이걸 코인에서 이걸로 장기 전망을 한다? 와, 위험합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이렇게 역사적인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절대 코인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코인에서는 어떨까요? 이 다이버전스라든가 상대 강도 지수 이런 것들은 트레이드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로 단기간에 적용되는 트레이딩 지표인 거죠. 장기적인 전망에 쓰면 안 된다고요. 이 지표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결과를 찾았을 뿐이지 그때 그 당시에 가서 그렇게 전망을 내놓는다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랬다는 것은 뭐 말이 되죠. 이런 발상은 안 됩니다. 오늘 시점으로 보면요,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오전 9시에 얼터너티브사가 발표하는데 이걸 우리가 실시간 보려면 장세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 공탐 지수를 보게 되는데요. 실시간 공탐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약세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슈를 기다리는 횡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가격은 위로 올라가는데 시세의 흐름, 시황지수는 떨어졌다? 다이버전스죠.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버리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간다? 내려가는데 시황지수는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반등하는 거고,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럴 때 트레이더들은 바로 횡보 구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팔고 밑으로 올라가면 사고, 이렇게 단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전 트레이더들에게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일 때는 주로 주식에서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횡보 구간 다이버전스를 깨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죠.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이 다이버전스가 깨지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3월 28일날 볼린저 밴드가 깨졌을 때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지난 3월 28일자에 볼린저 밴드가 깨져가지고 5% 이하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볼린저 밴드까지 왔다가 다음에는 이제 10%까지 떨어졌죠. 이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도 5%에서 막힐 것이고 10%에서 막힌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주식에서만 통용됐고요. 코인에서는 통용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용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제 용어 해설하지 않고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지금 횡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이버전스를 의미한다. 이 다이버전스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깨지면, 즉 시황지수가 높을 때 가격이 오르든가 시황지수가 내릴 때 가격이 떨어진다면 올라가면 롱 포지션이 돼야 되고 내려가면 숏 포지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볼린저 밴드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을 해두면 되겠는데,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검색해도 그 말 뜻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횡보 구간이죠. 다이버전스에 의한 횡보 구간이고, 이 횡보 구간이 깨지면 볼린저 밴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안 통용돼요.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정책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일가와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봐도 비트코인은 중앙화 거래소들의 가격 조작 정책에 의해서 하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다고요. 하방 안정, 중앙화 거래소들의 하방 안정하는 원인도 바로 트럼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